지구요, 지구. 지구 아파요. 지구 아니야. 정말. 정말. 여기. 얘들아, 너네도 독감 조심해. 독감이 다시 오고 있대. 자, 우리가 지금 시험만 나왔어? 안 쳐가지고. 자, 우리 저번에 힘 다 나가고 빛도 반 이상은 나갔어요. 그죠? 자, 우리 힘 내가 숙제 냈었거든? 그치? 시험이 안 했대요. 시은아 빨리 책 펴자. 네. 자,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숙제였냐면 우선 51페이지까지 우리 교재. 자, 48쪽부터 51쪽까지.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50조 3번. 네, 50쪽에 3번. 사실은 2번을 50쪽에 2번, 3번? 그러니까 3번이에요. 아, 3번에 2번. 자, 50쪽에 3번을 보면 가는 무게가 100N인 빈 배의 모습이고 나는 짐을 가득 실어서 전체 무게가 500N인 배의 모습이다. 자, 이때 가와 나에서 배가 가벼운 배와 무거운 배가 모두 그냥 가만히 물에 떠서 정지해 있는 상태거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이 배에 작용하는 힘의 합, R자임이 얼마가 되어서 0이 되어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연지가리로 작용하는 중력과 자, 물속에서 물이 얘를 띄우는 무슨 힘? 부력. 이들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중력, 무게가 100N이니까 부력도 100N만큼 작용하는 거고 나에서는 무게가 500N이니까 부력도 500만큼 작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 부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자, 지금 보면 얘가 무게가 100보다 500이면 중력이 크니까 지구가 얘를 더 많이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 속에서 얘가 더 잠기는 부피가 어때지겠니? 지구가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 속에서 잠기는 부피가 더 어때지겠어? 커지겠지? 자,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에 뭐하다 그랬지? 비례하다 그랬어. 그래서 더 많이 잠겨서 더 부피가 많이 잠기게 되니까 부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자, 또 서연이. 서연아, 지난주 숙제 낸 거 지금 문제 풀거든? 그렇지? 자, 우선은 힘이요. 51쪽까지. 자, 51쪽에 2번은 사실 오늘 좀 나가볼 내용인데 여기 지금 고등과학 맛보기 이 파트는 이제 중등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선행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있어. 자, 특히 2번을 보면은 자, 기업, 빈칸이죠. 뭐뭐뭐뭐를 하는 물체는 뭐뭐뭐가 1초에 9.8m/s씩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자, 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뭐뭐가 일정한 수 운동을 하고 자, 위에서 그 니은과 니은이 지금 일치하거든. 자, 우선 1초에 9.8m/s씩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지금 초당 속도의 크기,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를 그냥 놓은 물체의 운동.
자, 특히 얘가 그냥 놨으니까 처음의 속력이 얼마인 상태였지?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니까 정지. 처음에 정지. 처음 속력이 0인 상태로 자,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슨 힘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자, 그러면 얘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뭐 우리가 경험상 알잖아. 내가 여기에서 이 물체를 두면 얘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어때진다는 거? 빨라진다는 거. 자, 왜 그러냐면 얘 운동도 아래로 하는데 중력이란 힘도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엑셀 밟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자, 그럼 가는 걸 자꾸 운동을 도와주니까 힘이 작용해서 도와주니까 속력이 자꾸 증가하겠지. 근데 특히 중력 때문에 속력이 빨라질 때에는 얼마씩 빨라지게 되냐면 1초에 9.8m/s씩 빨라져요.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 아직 봐. 자, 우리가 약자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말로 쓸게요. 자, 떨어질 때 시각과 그 다음에 얘가 그 순간순간의 속력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면 자, 처음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시각을 0초라고 할게. 근데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속력이 제로야. 자, 근데 떨어진 지 1초가 됐어.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1초에 9.8m/s씩 빨라지거든. 그럼 1초일 때 속도는 그 크기는 9.8. 자, 그럼 떨어진 지 2초가 됐어. 그럼 1초 동안 9.8 또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자, 9.8의 속력이 더 붙으면 얼마가 될까요? 9.8에 9.8을 더하면 19.6.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운동이야. 자, 이런 운동을 특히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이건 아직 힘 단원에서 안 배웠고 오늘 운동을 나가면 자유낙하를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펄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바로 자유낙하를 하는 물체는 자, 속력이 9.8m/s씩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은 지표면과 수직 방향을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했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자, 그래서 자유낙하와 동일한 운동을 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 자, 근데 얘가 사실 얘를 설명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려면 사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조금 많이 오버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못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교 과학 할 때 공부하게 될 거야. 자, 또 질문 51초까지. 없어? 자, 그러면 빛으로 가볼게. 자, 빛은 저번에 이제 우리 물체의 색을 보는 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내진 않았거든. 아마 탐구 대표 문제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지 않았을까?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60에서 64페이지까지. 자, 60에서 64페이지까지 질문. 14번. 자, 우리 14번 볼까요? 자, 그림 가완하는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지금 우리가 얘는 무슨 거울이지? 63초까지. 숙제가 63초까지였다고? 64초까지였는데 발음을 잘 못했나 보다. 그래서 자, 가는 무슨 거울이야? 자, 거울면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는 볼록 거울이야. 자, 나는 반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오목 거울이죠. 자, 이 볼록 거울을 향해서 빛을 평행
깔끔하게 보냈더니 자, 아무렇게나 반사되는 거 아니라 언제나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자, 여기가 지금 접하는 선이 바로 반사면. 반사면과 수직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 법선과 이루는 이 입사광선과의 각을 입사각.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언제나 같게 동일하게 반사가 되니까 이렇게 나아간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입사각, 반사각 동일하게 반사되면 이렇게 나아가고 자, 특히 중간으로 온 빛을 내가 반사면과 수직인 법선과 완전 겹쳐지니까 입사각 0도, 그럼 반사각도 0도. 그럼 얘는 그대로 뒤로 역행해서 나아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평행하게 오는 빛을 이렇게 퍼뜨렸지 발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 반면 오목거울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얘가 지금 흰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입사각, 반사각 동일하게 반사되면 얘는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들어 어떤 지점으로.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수렴 렌즈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기억을 보면 가는 블록거울, 나는 오목거울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가는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자, 블록 거울도 그렇고 렌즈로는 발산시키는 렌즈가 바로 무슨 렌즈였어? 렌즈로는 발산시키는 렌즈가 오목 렌즈였어. 이름이 서로 반대야, 뭔가 렌즈는. 자, 이렇게 오목 렌즈, 블록 거울처럼 발산시키는 렌즈 형태는 예로부터 물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을 보였어.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자, 그런데 이렇게 수렴하는 렌즈, 그러니까 오목거울과 렌즈로 치면은 블록 렌즈. 얘네는 물체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자, 먼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작고 뒤집힌 상. 가까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였었어. 이거는 우리가 좀 외워줘야 돼. 자, 니은을 보면 가는 물체와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나는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봐봐. 문장을 잘 읽어야 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내용으로 넣어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읽게 만든단 말이야.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거꾸로까지는 맞아. 뒤집힌 상이니까. 그런데 작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크고라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자, 리을을 보면 나는 자동차 전조등 반사 망원경에 이용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자동차에는 세 종류의 거울이 다 들어있다 그랬지? 블록 거울, 오목 거울, 그 다음에 평면 거울. 자, 특히 이 오목 거울은 우리가 거울, 우리 얼굴을 보는 장치로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한다 그랬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있단 말이야.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로 생겼을 때 광원, 전구는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이 바로 오목 거울. 자, 이 오목 거울이 있는 이유는 만약에 오목 거울이 없으면 여기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퍼져버려요. 그러면은 먼 거리 갔을 때는 빛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자, 그런데 여기 오목 거울을 둬가지고 이 광원에서 나간 빛이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반사되듯 거꾸로 역으로 나가면 그 잘못하고 반사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똑바로 나가. 자, 그래서 이 거울이 없는 상태로 빛이 퍼지는 것보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멀리 가도 면적당 빛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보게 해준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 자,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도 사용하냐면 망원경으로도 사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공부하겠지만 이제 망원경이란 건 뭐야? 먼 곳에 있는 천체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인 거잖아. 자, 얘네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반사 망원경이 있고 굴절 망원경이 있어. 반사 망원경은 오목 거울,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 있어. 자, 얘네는 모두 빛을 뭐 해준다는 거야? 수렴해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반사 망원경 쓰임은 일단은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 자, 또
없으면 넘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56페이지 물체의 색이 보이는 원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들, 얘네를 광원이라고 했고, 광원을 보는 것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 내부로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태양과 같은 광원은 오랫동안 보지 말라 그랬죠? 실명의 위험이 있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보는가?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광원들이 있잖아요. 뭐 태양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빛들이 이곳에 혼재하고 있다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 빛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어디로 들어가면, 우리 눈으로 들어가면 얘를 보는 거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물체를 보는 것과 반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 자, 근데 이번에는 물체의 형태 말고 이제 물체의 색. 색은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냐. 자, 우선은 거기 아래에 빛의 합성을 먼저 볼게요. 자, 봐봐. 색은 무수히 많은 색이 있죠. 빛의 색도 마찬가지야. 무수히 많은 색이 있어. 자, 태양빛이 물방울, 비가 온 다음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으면 굴절해서 분산돼서 나타나는 빨주, 노초, 파남보의 띠. 이걸 세 글자로 우리 뭐라고 하지? 비 온 다음에 생기는 거. 그래, 무지개. 우리 무지개 색을 몇 개라고 얘기해? 7색. 근데 그거 옳은 표현이야? 옳은 표현 아니죠. 7계열의 색인 거지. 빨주, 노초, 파, 남보 7계열의 색인 거지. 빨강 안에도 명도와 채도가 무수히 다른 빨강. 또 주황 안에도 명도와 채도가 무수히 다른 주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무지개의 색은 몇 개냐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무수히 많은 색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빛들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태양빛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감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색처럼 역시 무수히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특히 그 빛의 무수한 색들 중에서도 기본색을 빛의 3원색이라고 해요. 기본색을 빛의 3원색이라고 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세 개의 색은 빨초파야. 빨강, 그리고 초록, 그리고 파랑. 자, 얘네를 왜 기본 3원색이라고 하냐면 이 빨초파 세 개의 빛을 비율을 달리하면 모든 색의 빛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기본 3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의 색은 못 만들어. 무슨 색일까? 무슨 색? 검정색. 왜냐하면 검은색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의 색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색은 다 만들 수 있지만 검은색은 못 만들어. 자, 이때 특히 빨간색빛, 초록색빛, 파란색빛을 내가 이렇게 섞었는데 특히 섞인 영역은 정확히 1대1의 비율로 섞인 상태야. 그러면 이 섞인 영역에서는 어떤 빛이 보이게 되는가? 이건 좀 우리가 외워야 돼. 자, 빨강하고 초록이 1대1로 섞인 이곳은 노란색 빛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빨강하고 파랑이 섞인 이곳은 여기는 자홍색 빛이 보여. 그 다음에 초록하고 파랑이 섞인 이곳은 여기는 청록색 빛이 돼. 자, 그리고 이 중간 부분 빨초파가 1대1대1로 섞였어. 그럼 이곳은 무슨 색? 흰색이다. 자, 얘는 빛하고 반대되는 게 물감이야. 근데 이제 물감은 물감의 3원색 이렇게 하지 않고 색의 3원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색의 3원색은 요 세 개야. 자홍, 청록, 노란. 얘네 세 개가 색의 3원색이거든. 근데 이 물감은 섞으면 이 빛이 섞이는 거랑은 조금 반대야. 자, 물감은 우리가 섞으면 섞을수록 이게 정확히 무슨 색이 되는지는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더라도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좀 어때져?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별로 보기 좋지 않아지죠? 왜냐하면 얘네는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에 접근하냐면 검정색에 접근해. 왜? 색의 3원색은 요 자홍, 노랑, 청록인데 얘네를 1대1대1로 섞으면 검은색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삼원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진다. 그래서 감산혼합이라고 불러요. 이건 안 외워도 좋아. 이 감이 뭐냐면 밝기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에 접근해? 흰색에 접근해. 그래서 우리가 빛의 합성 같은 경우에는 가산혼합이라고 불러. 이 가짜가 더할 가짜야. 밝기가 점점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빛은 막 섞잖아. 정확히 내가 무슨 색이 되는지까지는 예측하지 않아도 무슨 색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흰색에 가까워진다. 자, 이 빛의 삼원색, 빨, 초, 파 기억해줘야 되겠고 이들을 1대1대1로 이렇게 섞인 부분에서 합성된 색깔은 무슨 색인지 이거 암기해야 돼. 그 다음 중앙에 흰색 생기는 거 요것도 기억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가요. 자, 특히 보색 관계. 자, 이 보색이라는 것은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자, 빛에서 A라는 빛과 B라는 빛을 더했더니 흰색이 됐다. 그러면 A와 B는 보색 관계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이 보색 관계도 기억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빛의 삼원색인 빨. 얘가 이제 레드니까 R이라고 할게. 초. 얘가 이제 그린이니까 G라고 할게. 그 다음에 파. 얘가 이제 블루죠. 얘네 색을 하나하나 1대1대1로 섞으면 무슨 색 되지? 흰색 되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빨강과 초록을 1대1로 섞으면 무슨 색 된다고? 노란색. 그럼 봐봐. 이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개 더하면 흰색 되는 거잖아. 그래서 노란과 파랑이 보색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초록과 파랑을 섞어볼까? 얘네 둘 더하면 무슨 색 됐다고? 청록색. 근데 청록하고 빨강을 더하면 또 무슨 색인 거야? 흰색인 거죠. 그래서 빨강과 청록이 서로 보색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 자, 그 다음에 또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 되는 거죠? 자홍색. 자홍하고 초록하고 더하면 흰색이 되니까 얘네 둘도 보색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색을 표현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잖아.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보색 관계는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빨강하고 청록. 빨강하고 청록. 자, 이 청록에 빨강 딱 들어오니까 여기 흰색 된 거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초록하고 자홍. 얘네도 보색 관계고, 그 다음 파랑하고 노랑. 얘네도 보색 관계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니. 자, 근데 RGB 하니까